자, 여러분 비트코인 저는 지금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딱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신호가 나왔고 지금이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반드시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대상승 추세의 발산, 이 발산을 우리가 어떻게 올라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비트작두페이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번이 비트코인 역사적으로 딱 세 번째 있는 기술적 반등, 핵심적 기술적 반등의 트리거가 채워지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알기 쉽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지금 좋아요 한 번씩 눌러두시고 이 내용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비트코인이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추세의 발산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주봉 RSI로 알 수 있습니다. 주봉 RSI. 우리가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살펴봤을 때 주봉 RSI가 30 언더로 빠졌던 이 시점이 역사적으로 총 3번 있었습니다. RSI라고 하면 시장에 얼마나 과열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RSI 30, 지금 보고 계신 제가 그어놓은 이 선 아래쪽까지 내려갔을 때는 시장에 매도세가 과열되어 있다. 극심한 침체 상황이다. 이 생각과 함께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정말 높은 그런 시기들이 찾아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각각의 포인트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RSI 30, 28.78을 기록했던 여기 이 자리, 26.1을 기록했던 여기 이 자리, 그리고 비트코인 60K, 29포인트를 기록해줬던 여기 이 자리, 이 세 포인트를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18년 12월 10일장이었습니다. 여기는 RSI 30 찍히자마자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 이때 매매하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17년 박상기의 난 기억나십니까? 법무부 장관 박상기가 대한민국의 모든 거래소 폐쇄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그 충격파가 이렇게 비트코인 고점 대비 85%를 날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85% 날아가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침체됐고 RSI가 30 언더까지 빠졌습니다. 그 결과치로 그 다음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발산 추세로 그 다음 주만 해도 43%의 대상승이 이런 식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때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 22년의 장세죠. 여러분 22년 2월 24일을 기억하십니까? 여기 이 자리인데 이때 우크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우크라 전쟁 발발 이후에 RSI 30 언더라인까지 침체기가 찾아왔고 48%의 낙폭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저점 라인을 기준으로 한 번 더 저점 갱신이 일어났었죠. 저점 갱신은 한 번 더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저점과 이 저점 간의 퍼센트 차이는 11%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역사가 반복된다면 지금의 이 저점 대비해서 11%가 더 빠지고 강력한 추세의 발산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단 세 번째로 극단적 침체 구간에 들어와 있는 지금 다시 한번 강력한 추세의 발산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현우야,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포인트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기점은 우리의 60K 저점 구조물이 붕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60K 붕괴가 왜 필요할까요? 60K 붕괴로 인해서 우리는 다이버전스를 체결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주봉의 RSI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봐야 하는 건 날봉의 RSI 다이버전스입니다. 이 내용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다뤄볼 건데 여러분들 그 전에 저희 비트작두페 구독해두시면 이런 식의 비트코인 역사에 대해 다루면서 길잡이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구독 한 편씩 누르셔서 제가 만들어드리는 이런 영상들 하루에 한 편씩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유사한 기형이라고 부르는 22년의 장세 로그 차트 끄고 보면 훨씬 더 극단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왜 지금이 이 장세와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고작 주봉 RSI 하나의 근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봉의 일목구름대는 특수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 추세가 발산하고 나서 시즌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한 번은 체크를 하고 간다는 거죠. 구름대에 한 번은 반드시 갖다 붙이고 나서 그 시즌을 새로이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때 이 장세 어떻습니까? 구름대 언더라인으로 빠졌던 최초의 장세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22년 6월 장세를 한번 자세히 살펴봤더니 여기 이 자리죠. 이 자리를 잘 기억하시죠. 분명히 저점 갱신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인사이트, 날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봉상에서 RSI 20 최저치를 찍으면서 저점을 찍어줬던 17.6K 이 순간 여기에 비해서 분명히 RSI 수치 자체는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저점 갱신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한 번의 저점 갱신이 있었죠. 오히려 내려가는 이런 식의 현상. 어떤 얘기입니까? 두 움직임 간의 괴리가 발생했다. 우리는 괴리를 영어로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특히나
가격과 RSI 상에서 괴리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강력한 추세 반전의 신호로 읽습니다. 여기서부터 RSI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었고 여기서부터 여기에 저점을 훼손하는 일 없이 그 다음 추세가 발산하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고 훨씬 더 쉬운 조건이다 이거죠. 지금의 RSI 여기 이 자리 RSI 최저치가 얼마였습니까? 이 기점의 RSI 15.82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점 갱신 한 번만 해주면 자연스럽게 RSI 다이버전스가 컨펌되면서 상승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완성되어 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둬야 할 것은 필요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대상승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각각 주봉 RSI 30 하회, 날봉 다이버전스 확인 이 두 가지가 핵심, 그리고 횡보 기간이 필수적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22년 장세도 그 다음 상승 발산을 위해서 여기서부터 반등 포인트까지 208일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굉장히 지루한 횡보 구간에 와 있고 이 횡보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물을 마찬가지로 누적해서 쌓아내야 하고 이렇게 근거 기반으로 가능성 높은 자리에서 선물 포지션을 통해서 이 현물을 모아나갈 수 있는 자금력을 확보해야 된다. 가능성 높은 자리에서 가능성 높은 수익을 뽑아내는 절차로 제가 어제 공유드릴 수 있었던 이런 식의 포지션들을 메이드해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다시피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자리와 신호가 겹쳤다면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선물 포지션을 오픈할 수 있는 자리라고. 자, 그런 상황 자리는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봐도 나중에 어디서 충돌이 날 만한지 지지와 저항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게 뭡니까? 신호들입니다. 히든 다이버전스. 1시간 봉상에서 잡을 수 있었던 어제 이 다이버전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 나왔었던 RSI의 다이버전스 저점 라인 여기 이 자리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시죠. 분명히 가격 수준은 여기보다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RSI 수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아래로 쑥 박습니다. 이는 상승 다이버전스의 컨펌이었기 때문에 제가 잡아둔 포지션의 진입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 인근인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69.4K. 그리고 마찬가지로 목표가 또한 4시간 봉상에서 여기 이 자리 상승분이 굉장히 강력했었죠. 여기 이 자리 고점 얼마입니까? 71.7K. 여기보다 RSI 상승분이 굉장히 더딘 상황 71.7을 오버하면 다이버전스의 컨펌으로 인해서 하락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생리가 있었기 때문에 현행 비트코인 단기 고점은 71.7K로 가름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저의 최종 익절가는 71.3K인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브리핑룸이라고 이름을 붙여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진입하실 수 있게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두었으니까요. 원클릭으로 진입 가능하시게끔 조치해두었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하는 이슈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가능성 높은 자리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 내용들까지 파악해 보시면서 이런 단기 타점들을 성공적으로 메이드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의 이 횡보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진입 전에 입장료 구독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다시 부탁드리면서 다시 분석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존까지의 논리에 따르면 이 지지선이 핵심 지지선이다. 이런 식으로 잡는 지지선이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 2월 6일과 2월 24일이 기점이 되었었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관이 담았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기관의 입장상 첫 번째 양전을 해줬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2월 24일은 반드시 포함하는 이런 식의 지지선을 구성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기반으로 현물을 모아 나가야 되는데, 아니 현우야 여기 65.4K인데 여기서 모으라는 게 맞는 거냐? 네가 얘기하는 건 지금 이 60K 저점이 깨져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니냐? 여러분, 여기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기관이 현물을 박아서 만든 자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까지 내려와도 현물이기 때문에 기관의 로스가 터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2차 기관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활용하면서 지금의 구조상 모아놓을 수 있는 구조를 이 선을 기반으로 잡아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기반으로 1차적인 현물 매집을 진행하고 아래 구간이 왔을 때 이 60K 저점이 깨져 나갔을 때 그때 2차, 3차 추가적으로 현물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그 구간들을 찾아서 매집하는 전략을 통해서 다른 선물 몇 자리들을 현물 진입가로 상정하고 개미들의 무덤을 타점 삼아서 우리가 상승분을 먹어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설계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탑로스는 당연히 이런 저점 라인들이 될 겁니다. 구조물의 개념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물 개념이 다 터지고 나서 스탑로스가 모두 해체되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60K 언더라인으로 빠지면서 다이버전스까지 컨펌되고 상승, 선물 상승 배팅, 이 개미들을 모조리 털어내고 나서야만이 기관이 그 상승 열차를 출발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공포가 극대화될 때 진입해야 됩니다. 명분 또한 나와 있다는 겁니다. 60K를 붕괴할 수 있는 명분. 이란발 유가 폭등.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현우야 60 깨지면 비트코인 끝장나는 거 아니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망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비트코인만 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24년 1월
이 기점으로 뭐가 생성되었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의 존재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붕괴하면 전통 금융권 월가가 동반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상황, 여러분들 우리가 주봉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여기 이 자리에 이 지독한 횡보세, 여기가 공교롭게도 어딘 줄 아십니까? 여기 이 자리가 1월 자리입니다. 왜 이렇게 저점으로 뺐을까요? 그리고 왜 이 캔들이 아랫꼬리를 이렇게 길게 매달았을까요? 기관이 여기를 기해서 현물로 모아놓은 자리가 여기 이 자리라는 겁니다. 이 박스권 횡보 구간.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데 비트코인이 망하게 내버려둔다. ETF가 연쇄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마련한다. 틀렸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만약 ETF가 망하고 월가가 망한다면 우리의 자산 또한 휴지 조각이 된 그런 끔찍한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최악을 배제하고 우리는 실전 매매를 현물과 선물을 완전히 이원화해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전쟁 이슈가 장을 뒤덮고 있는 지금 절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포지션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지지 저항을 확인하면서 명확한 자리를 기반으로 수익을 뽑아내야 되고 이 수익폭 차근차근 아껴뒀다가 현물 지지 구간이 왔을 때 이런 자리 기반으로 현물을 받아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보자면 주봉 RSI 30을 하회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반등 시그널입니다. 필요 조건 중에 일부일 뿐이고 날봉 상승 다이버전스 컨펌까지 필요하다. 그리고 횡보 기간까지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UK 붕괴 시나리오 가능합니다. 유가 상승과 맞물려서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지지선 반드시 기억해두셔라. 현물을 모아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선이다. 지금 구조상. 그리고 이 자리가 오기 전까지는 채널 활용하면서 선물 스캘핑을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전략일 것이고 명확한 근거가 존재한다면 13% 지금의 장세에서도 뽑아낼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분석 마음에 드셨다면 굿 댓글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저희 비트 작두페 채널 키우는데도 큰 힘이 된다고 하니까요. 댓글까지 꼭 하나 부탁드리면서 확인하셔야 되는 이슈 혹은 실시간 차트 상황들 제가 브리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까지 꼭 확인해보시면서 오늘도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